예,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3월 5일이고요. 어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경주시 의회 김종우 의원님을 모시고 이 최근에 그 2월 달에 있었던 임시회에서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이걸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대표 발의하고 조례가 통과가 됐고 해서 그 조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이 김종호 의원하고 마침 인터뷰를 일정을 잡고 나니까 어제 본래 일요일 날 경주시청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올해부터 경주시 우수 자원봉사자 누적 500시간 이상에게 그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주시가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해 줘야지 이렇게 시조례로 만든 게, 시가 먼저 제안해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김종우 의원이 작년 8월 달에 대표 발의하고 그래서 공표가 된 게 작년 10월 달, 그래서 시행이 되는 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겸사겸사해서 두 가지를 오늘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김종우 의원님이 이렇게 007 왔습니다.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간단하게 먼저 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하고 진행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민 그리고 경주포커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김종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주시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속되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예결산 위원장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초선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워낙 차분하게 일을 잘 하시니까 제가 한 1년 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갔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모신 그 첫 번째 이유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에 경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고독사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기도 하는데 사회적 고립가구 이런 어려운 용어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 조례 발의하게 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가 복지 현장에서 한 30년 정도 있었는데, 복지 현장에서 가장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복지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장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또 언둥형 생활자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고독사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과거도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예. 특히 우리가 독거노인이다라고 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예. 주 대상자였죠. 였는데 이제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변화되면서 굉장히 생활의 형태가 바뀌면서 단독 세대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 따른 부양가족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인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질병 때문에 혼자 외롭게 불행히 그렇게 돌아가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게 그런 사회적 배경 때문에 또 법률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2021년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가 약칭 고독사 예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예.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라든지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언둔형 외톨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분들이 현황 파악이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인 또는 광역 단위의 현황들은 나와 있는데 기초단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이러한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찾아내고, 일단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찾아내고 찾아내서 이분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주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없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것하고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경주시에서도 2017년에 이제 제정된 조례가
홀로 사는 경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이게 있었단 말이죠. 이게 있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이제 고독사 예방법 우리가 이른바 고독사 예방법은 2021년에 만들어졌고 그러니 기존에 있던 이 고독사 예방 조례하고 이번에 이제 그 김 의원께서 발의해서 만든 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는 그 중간에 법률도 하나 제정이 됐고 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실제로 이제 우리 경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노인복지법입니다. 아. 27조 2항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독거 노인이다라고 하는 홀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 아마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지 초점이 대상이 이제 노인복지법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로 대상이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인데. 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회적으로 대상 범위가 굉장히 청년부터 시작해서 뭐 어르신들까지 굉장히 다양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굳이 요즘 홀로 세대가 많으니까. 그렇죠. 노인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장일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이제 노인 맞춤 돌봄 과거에는 이제 처음 사업 시작된 게 이 법에 의해서 시작된 게 뭐냐면 독거 노인 생활 관리사 관리 사업, 또 요즘 독거노인 뭐 지원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독거노인 관리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을 이제 보살피게 되면서 사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요즘 그 뉴스에 TV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 했다는 뉴스가 잘 안 나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난 이후거든요. 아하.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됐어요. 경주에도 지금 생활지원사들 한 25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 범위가 이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넓어지고 인원도 많이 늘어서 5개 기관이 경주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도권 안에 계시는 분들 또는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행정이나 공공이나 민간에서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분들은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걸린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망이 되는데 독에 걸리게 되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뭐였냐면 50대, 60대, 65세 이전에서 50대에서 이게 우리 질환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정신적인 문제도 많을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분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으로 이제 서서히 문제가 되다가 뭐 지금은 뭐 우리 신문주상에서 많이 그 언론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뭐 청년들이 묻지마 폭행살인 뭐 여러 가지 아마 몇 년 전인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진주에서 화재 아파트에서 그게 좋은 그렇죠. 아파트 안에서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그런 이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다 이제 그런 유형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 만들어진 요 조례는 대상이 노인이었고 어르신들이었고 이제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었고 사업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일정 시간을 정하고 노인들을 뭐 이렇게 방문해서 케어하고 이런 거잖아요. 하고 또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더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죠. 전화를 드려서 이제 안전 안부 확인은 하죠. 잘 그렇죠. 계시고 있는가, 안전하게 계시는가.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갑자기 아침에 가서 방문해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또 그렇게 또 발견해서 또 다시 잘 또 사신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셔도 오래 방치는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던 건데 결국은 이제 노인에서 전체의 범위가 이제 실제로 이제 더 많은 고독사나 이런 게 이제 꼭 굳이 노인 세대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문제의식이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주요 내용도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주요 내용은 아마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관한 조례보다 이제 범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것인가라는데 첫 번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에 책무를 집어넣습니다. 시장에 책무가 들어가서 뭐 시장이라든지 기초단체장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가 현황 파악.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대도시에는 이제 이분들이 양성되고 있지만, 저희들 이제 이런 대상자들, 이게 우리 그 고독사 대상자들, 위험군들을 찾아내고 또 이 기관들하고 연계해준 우리가 분들, 이게 이제 그 게이트키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게이트키퍼를 조례에 뭐 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게이트키퍼를 양성을 해서 이러한 분들을 찾아내고 또 연결해주는 역할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찾아내지면, 현황이 파악이 되고 나면 이제 사회복 이제 서비스라든지 또는 그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각계의 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주요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인데, 예를 들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정하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사회복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면 4년 또는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4, 5년 단위로 이러한 현황 조사를 하고. 이거는 뭐 4, 5년 단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네트워크들, 특히 지금 각 읍면동이라든지 또 뭐 이장님, 동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상시적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아마 우리가 흔히들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찾아내는 형태,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죠. 좀 더 촘촘하게 해보자. 예, 예. 이런 취지인 것 같고. 네. 이게 이런 통계들은 있을까요? 연간 우리나라 또는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가 지금 이른바 고독사 네. 혼자 계시다가 뭐 이렇게 주변에 뭐 알지도 못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형태들이 될 텐데, 이렇게 이른바 고독사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뭐 그런 자료들이 좀 있던가요? 그 2022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아마 이 경찰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은데 한 5년치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2,412명이었는데 이 5년 뒤에 2021년도에 보니까 3,378명이 되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한 8.8% 정도 전국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드러난 현황 수치일 것 같고요.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예상은 되죠.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80명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사망자에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조금 더 이제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자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고독사에 대한 문제, 고독사 한 분만 현황을 내는 거기 때문에 또 뭐 통계에 잡힌 분만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고독사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고독사뿐만 아니라 뭐 어떤 것까지도 좀 통계에서 잡아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신고된 건수거든요, 사실은. 이제 180명이라는 경상북도만 180명인데 이제 신고 건수이고,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게 그 대상자 가정에서 가족이 발견을 했다든지 하면 사실은 이게 고독사이긴 하지만 경찰서에 남이 발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통계로 들어가는 거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의 고독 혼자 생활하고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이분들을 전체를 파악을 해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마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 잡힌 숫자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른바 2021년에 이제 고독사 예방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국가적 단위에서 관심은 이제 높아졌고, 네네. 결국은 이런 조례를 또 제정하는 것은 지방 단위에서도 좀 더 이 법이 혹시 세세히 규정하지 못한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보자. 네. 그리고 뭐 지자체 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된다. 당위성을 좀 강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죠. 봤거든요. 맞습니까? 예. 특히 좀 더 구체화하고 실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 고독사 예방 조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예, 준비하는 게 여기까지고.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리고 아까 이 방송 시작하면서, 녹화 시작하면서 서두에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그 우리 김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경주시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 이걸 그 작년에 조례가 되고 제정이 되고 10월 달에 이제 공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경주시에서는 이제 그 조례 내용에서는 이제 간병비 지원 항목을 새로 넣은 것이고, 네, 네, 네. 제가 그래서 기존의 조례를 한번 봤거든요. 기존 조례를 보니까 해외 자원봉사, 국내 연수, 포상시에 우선 추천한다. 이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고, 기존 조례에는 경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또는 사용료 감면 요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간병비를, 이건 별로 유명무실하니까 우리 경주 시민들은 거의 다 무료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간병비를 추가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또 시청에 알아보니까 전국에 한 광역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디다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우리 뭐 시의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뭐 그래도 극단적인 걸로는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어제 방송에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는 또 그래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시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대표 발의하시고,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 출신이 이렇게 왔다, 또 이런 조례도 만들었다, 간병비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간병비 이거 지원하면서 이 돈은 많지는 않은데, 주변에서 뭐 어떤 여러 이야기들 좀 들으셨나요? 어떤 하면 소감까지 지금 시행하게 되는데. 그 승차를 좀 들었죠? 예, 뭐 인사를 많이 들었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도, 예. 되게들 사실은 그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워낙에 또 활동을 하시면서 또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편찮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상징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또 자기들, 그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복지 현장에서 한 30년 하면서 늘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고 또 하고 난 뒤에 이런 파급 효과라든지 그분들이 느끼는 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람들이라든지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간병비라는 것이 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한 그 가치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사회적 보상? 일종의 예우? 예우 정도로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나가서는 이제 좀 사기를 좀 고취시키는 부분들. 사실은 그, 아까 우리 그 경주시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감면 혜택들. 저는 사실은 주차용으로 해봐야 돈 500원이거든요. 근데 그 돈 500원이 이분들이 느끼는 그 활동했던 것에 대한 피드백들은 뭐 돈으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뿌듯함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예. 또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차원에서 밤차라기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례를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일요일 날 시청에서 보도자료가 들어왔고, 이거 제 기억에 이거 아무래도 시가 먼저 이 간병비를 했는 건 아닐 텐데 하고 작년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이제 그 8월 달에 그 대표 발의한 게 이제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가 돼 있고 그 이후에 통과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누적 500시간이라는 기준이 이게 이제 저는 자원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얼마만큼인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또 한편 하나만 더. 그리고 500시간 이상 그 우수자원봉사자 본인이나 배우자까지 이제 1년에 60만 원 해서 최대 5년까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은 고령자가 안 많은데 500시간 누적된 분들이 앞으로 많아지고 이분들이 고령화됐을 때 현재는 이제 예산 부담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모든 걸 돈으로 뭐 생각하는 차원은 아닌데 또 되게 큰 돈은 아닐 텐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그 누적 500시간이라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계속 이렇게 늘어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예. 일단 누적 500시간은 자원봉사 연속성. 보통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하루에 4시간씩
하면 제가 지금 나누기가 안 되는데 예.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통계 자료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대상이 아마 1,500만 정도. 경주에는 1,000명 정도. 현재는 어제 제가 시청 그 담당자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1,500명 정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 아마 경주에 1년 이상 거주자들 그렇죠.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격 조건에서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정말 경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500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지속성이라든지 그 공헌성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그렇게 뭐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보상을 드려도 되겠다라는 기준이 나왔고 아마 그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한다 해도 열흘을 하면 100일 내야 400시간이죠. 100일 내야 400시간. 그 100일을 4시간씩 해서 100일 만들기가 매일 해도 100일 그러니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120일 정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고 또 예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까지는 그 고민은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까지 고민을 했다가는 이 조례를 못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뭐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아마 누적이 되어도 그렇게 확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왜냐하면 연령대에서부터 서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저희들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뭐 좀 조정할 수 있는 상황, 뭐 더 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또 그때 가서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세월이 지났을 때 그분들이 간병비를 뭐 다 필요로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저는 그 시에서 이제 어느 기준을 갖거나 또는 예산 부담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10개 정도의 먼저 지자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도시의 사례를 한번 봤더니 시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아직은 크게 많지 않더라. 많지 않죠.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뭐 걱정하는 바대로 근데 그래봤자 사실 2조 예산에서 뭐 2억 3억은 아무 경주 전체를 보면 아닌데 우리가 배정을 어디에 하냐가 중요할 텐데 만약에 그게 어떤 부하가 걸리면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자원봉사의 우리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또 시간도 더 많아질 테고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을 또 오히려 또 강화한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600시간 이상 한다든지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준을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나름대로 시에서 답을 들어놓고 한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원래는 아마 우리가 9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 되는 건 아니잖아. 당초에는 한 2천 정도의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다른 타시군의 예를 알아보니까 별로 없다 그러죠. 한 2천만 원인데 집행률이 그렇게 100%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래는 또 경주가 예산 상황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마 거기에 맞춰서 아마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건강하게 사시기 때문에 아픈 경우도 적으리라고. 아플 시간이 없으신 분도 많아요. 자원봉사. 아마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일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이런 분들한테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그런데 인사 많이 들었죠? 예, 인사 말씀 뭐 여러분한테 뭐 추천을 받고 얘기해서 저 혼자 만든 게 아닌데 뭐 대표로서 제가 인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인사 많이 주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어제 취재하면서 느낀 거라서 제가 추가로 넣은 것이고 간병비 좀 자랑 좀 하려고 이런 조례들은 좀 필요한 귀한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그 뭐 오늘 모처럼 우리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 인사 겸해서 또 한 말씀 주시고 방송 마칠게요. 그 고독사 예방 우리 이 관한 조례를 이제 만들면서 사실은 고독사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이 고독사에 그 지원하기 위한 이 고독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만 명사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청년전부터 중장년 또 노인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혼자 사시는 또 정서적으로 또 고립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빨리 찾아서 저희들이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흔히들 얘기하는 뭐 우리 묻지마 사건이라든지 이런 불안한 사건들을 예방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법이고 조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또 조례는 또 만들어지는 것이 제가 보니까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또 시행이 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조례 이상 우리 뭐 공동 발의한 의원들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이것이 사업이 시행이 잘 되도록 하는 것까지가 제 책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주시의회에서도 우리 시의원들 정말 경주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런 조례들은 시장에 뭐 이제 결국은 예산 집행하는 궁극적 책임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보통 시장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만큼의 비중으로 만든 사람의 책무도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보면 한 몇 년 지나고만 보면 또 이렇게 실행 안 하는 조례, 실효성 없는 조례 일제 정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조례 안 걸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사는 이사하고 두 번째로 우리 경주 포커스 새로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또 마침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저도 더 기분이 좋습니다. 뭐처럼 이렇게 나와주셨고 또 이게 제가 무슨 평가를 하고 이럴 위치는 아니고요. 근데 결국은 뉴스에도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참 의미 있는 조례다 싶어서 모셨는데 독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으면 사람이 제일 한 게 악플보다 더 극한 게 무플이거든요. 우리 김종호 의원 오늘 이렇게 나왔다 하시면 들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방송 잘 봤다 앞으로 열심히 해라 이런 격려 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도 좀 주시고 무슨 민원이 있을 때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잘하는 의원들은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 그냥 이렇게 부탁만 하지 마시고 맨날 그러잖아요. 시민의 공복 그러는데 들어 가려운 곳 어려운 곳 있으면 일도 시키시고 또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독자 여러분들도 벌써 한 30분 가까이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 긴 시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이런 것도 클릭 좀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